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2023년도 예산,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통일부 예산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그것만 보면 이 액수가 1조 2101억 원 규모가 됩니다. 1조가 넘는다. 그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대한 예산, 담대한 구상, 그것과 관련된 그 인도적 협력, 북한에 대해서 협력은 지원이라고 했죠. 이 인도적 지원 예산이 7,300억 원입니다. 한 회계년도 1년 동안에. 그러니 남북협력기금의 60.3%에 해당이 된다. 자, 우선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1조 2천 몇억 원. 그 중에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그래서 북한에 이거 주겠다고 한 게 지금 나온 것만 7,300억 원. 그러면 인도적 지원 가운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이거를 북한에 어떻게 빼내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도대체 얼마나 정해놨나 이걸 보니까 보건의료협력, 보건의료 지원 예산이 1,442억 4,400만 원. 1,400억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죠. 아무리 그 큰 돈에 우리가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보건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하면서 이 예산도, 이 예산 항목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거 무서운 거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지난 방송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묘한 게, 그러면은 1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그냥 빼서 북한에 그냥 부어주면 되는가?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제로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말만 갖고, 서류만 갖고는 이 돈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북한에 가서 어떤 지원을 했는가, 얼마나 돈을 썼는가 보니까 현재 이 그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 이게 5.2% 수준입니다. 아니, 무슨 예산을 책정해 놓고 5.2% 씁니까? 95%를 안 쓰는 예산, 이거 안 쓰는 돈이죠. 그거 왜 의결해 줍니까? 상당히 수상하죠. 물론 이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이제 1조 2,101억 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이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23억 원이 넘습니다. 뭐 5.2%만 집행을 해도 23억 원은 누군가가 나눠 먹을 테니까 거의 뭐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아니 뻔히 보면서 이렇게 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에서 좋다고 하면 그냥 1조가 넘는 돈이 실제로는 5.2%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거를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주고, 뭐 아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항상 아웅다웅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의견의 일치를 봐서 척척 그냥 해주는구나.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남북협력기금이
그 사업비만 매년 1조를 훌쩍 넘어가는데 벌써 5년째 이게 계속 그렇게 세금 걷어서 써라. 1조 이상 그냥 써라 하고 이게 계속 의결돼서 매년 이렇게 벌써 5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 집행은 거의 안 되는 돈이 이렇게 매번 나와서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1조 원이 넘는 돈이 매년 그냥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어디 쓸데없을까 궁리궁리 하겠죠. 어디 적당한 명목 채워갖고 이거 쓰고 싶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래 공돈이 쌓여 있으면 온갖 해충이 들끓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분야가 대북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민간 대북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민변, 무슨 정의구현 사재단, 거기서 이제 이런 거 하는 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90개 정도, 열혈이 한 90개 정도 되는 단체가 있고, 이들이 대북제재 풀어라, 또 사드 철수해라, 종전선언 해라, 이런 투쟁을 하는데 항상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대북사업자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당연직 대북사업자가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 그 규정을 고쳐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연직 대북사업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대북사업자로 돼 있으면 바로 그 남북협력기금 이거를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지자체 얼마나 이걸 쓰려고 머리를 굴리겠습니까? 돈에 눈이 벌건 지자체들이. 그래서 보니까 뭐 인천시도 그렇고 파주시 같은 데는 이게 시단위, 여러분은 도나 뭐 좀 큰 데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파주시 같은 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하고 또 거기에 뭐 이런 활동한다고 해서 걸핏하면 가서 무슨 행사하고 하는데 대북 사업자입니다. 병원 관련된 데도 아주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런 대북사업자, 당연직 대북사업자,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된 민간 대북사업자, 이런 이제 대북사업자들은 그게 이제 대북사업을 할 때 제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그 다음에 우리 통일부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를 북한에 갖고 들어가겠다, 들어갈 목적이다 하면은 제재 면제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거 이외에 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들은 또 구석구석 대단히 많겠죠. 그 경우에는 제재 면제 획득은 필요 없지만 어떻든 제재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일부의 반출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곧장 정권, 대통령, 그 정부가 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뭐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모든 게 통일부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일부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북한에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북 반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경기도가 됐든 또 뭐 어떤 대북 사업을 하는 곳이 됐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건을 검토하고 나서 이제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이 요건을 보면 첫째가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이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을 한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북한 정권이 안 돼 그러면 안 하겠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일부가 대북 반출 승인을 해준 그 많은 것들은 다 북한 정권이 오케이 한 거다. 이래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여기에 흑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품 취급에 대한 어떤 면허증 이런 거,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물품을 확보하는 방법과 그 수송 경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통일부에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반출을 4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8월 17일에 4억 4천만 원 규모 승인을 했고 9월 16일에 5억 원 규모의 대북 반출 승인을 했고 전부 합해서 4건 다 합해서 16억 4천만 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통일부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윤석열 통일부에서 반출 승인을 한 4건 16억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4건 모두 하나도 북한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지원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2022년 내내 제로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저 북측에다가 방북 신청을 한 것이 2020년 1월 22일이 마지막 신청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그리고 2020년 6월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죠. 이제 1월 달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 마지막 업무 처리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겠다 하고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갈 곳조차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또는 6월부터 우리가 북한과 왕래가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인데 방북이 없었는가? 그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2019년 말쯤 그때부터 그 이후로 그러니까 19년 말 20, 21, 22, 22년 말 그리고 23년 지금까지 그러니 3년이 막 넘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사회문화니 개발지원 인도적 협력이니 하는 뭐 나눌 것도 없이 일체의 방북 신청이 없었고 당연히
일체의 방북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말 이후로 남북 교류라는 건 없었던 것이죠. 이러면 좀 뜻밖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2020년에도 21년에도 22년에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뭔가 북한에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그 대북 지원 물품 승인도 해주고 그리고 예산도 저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아니 이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다시 샅샅이 조사를 하고 들여다봐야겠구나 싶죠. 2019년 말 이후 남북교류는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통일부만 없었겠느냐?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도 제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2020년, 2021년, 2022년 그때까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매년 1조 원 이상 계속 편성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다 의결을 해준 겁니다. 남북교류 없는데 자기들끼리 국민을 속여먹었구나. 여기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이익이 있구나. 그 운영비 몇십억 그거 먹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썼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지금의 국회 뭐 민주당 국민의힘 따질 거 없습니다. 정의당 할 거 없죠.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 2101억 원 남북협력기금만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의결해 줬습니다. 또 달라진 게 없죠. 자 그러면은 남북 교류 자체가 없었고 북한에 들어간 물품이 없었다. 그런데 대북 사업자들 그리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원들, 지자체 연구원들, 무슨 대학교의 그 통일 관련된 그런 단체들 굉장히 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하고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사들이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기에서 북한에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열화상 카메라 지원. 이거 UN 대북 제재 면제까지 받았다 해서 국내 언론을 그냥 도배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여기에 2020년 8월 13일에 국내 뉴스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거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그 대표가 김한신 씨인데 거기하고 그 당시 2020년 당시에 경기도하고 그 공동으로 이걸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지원한 그 코로나19 진단키트, 방호복 이런 의료 물품이 북한에 도착했다. 이게 2020년 8월 13일 뉴스입니다. 이때 김한신 씨가 한 말이 이겁니다. 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공동 방역 물품이 북측에 전달됐다. 북측에 들어갔답니다. 아니 2019년 이후에 없었다는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달됐다고 했죠. 같은 날 통일부 관계자가 그 해당 물품이 8월 13일 오후에 북한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 통일부 책임 물어야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요때 통일부가 2020년 7월 30일 그리고 8월 6일 두 차례 이 경기도하고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공동 지원한 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내 뉴스가 그 성과를 어떻게 칭송을 하느냐. 이거는 2020년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최초의 첫 대북 방역 물자 반출 승인 사례다. 이렇게 북한에 이런 물품을 들여보낸 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최초다. 이 물품 내역에는 1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방호복,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게 들어있고 중국 단동을 통해서 육로로 북한에 반입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놨는데 이게 바로 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씨 거기에서 제공한 거다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장소가 한국으로 보입니다.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남북 공동방역 협력물자 지원 코로나19와 돼지열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든 김한신 씨하고 통일부, 그 당시에 통일부는 북한에 갖다 줬다, 북한에 도착했다 그랬고 한국 언론들이 그렇다고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김한신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거기에서 이 금지 물품인 열화상 카메라를 그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서 들여보냈다. 그래갖고 유엔 대북제재 돌파 성공 사례로 이게 항상 손꼽히고 그래서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교과서적인 것으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결국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뚫는 그런 투쟁을 하는 그쪽에서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그 열화상 카메라 이걸 들고 있는데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사단법인이고 영자로는 IKECRC라고 쓰고 대표가 김한신입니다. 여의도 8학원 502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9월에 설립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 연구소가 뭐냐? 남북 경협 기업인 G한신 그 산하 연구소인데 여기 대표도 내내 김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 사례로 올라가고 아주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하자, 우리도 같이 성공하자 하는 게 이 경기도와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여러 차례 이 반입 금지 물품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걸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낸 이걸 학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6일에 통일부가 바로 13일에 그 북한에 도착했다는 걸 확인해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출 승인을 해줘야 되죠. 통일부가 이 열화상 카메라 대북 반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8월 5일에
통일부가 밝힌 게 이겁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발열 환자 확인용 열화상 카메라 20대. 이게 그리고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0만 원 상당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 키트. 이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 그래, 왜 승인했느냐? 이렇게 밝힙니다. 승인한 이유.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했고, 또 재원을, 그 돈, 이걸 확보했고, 또 수송 경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알아봤을 때 재반 여건을 갖췄다고 통일부가 판단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자료 있겠죠. 이때 그 심사한 자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20년 10월 22일 그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통일부가 2020년 3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6번, 6차례 방역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해줬다. 즉, 그 총액이 17억 6천만 원 상당이다. 그러니 이 김한신 씨, 경기도하고 김한신 씨의 반출 승인 액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딴 거는 좀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소독제,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 열화상 감지기. 이런 게 다 들어있다. 전해철 의원 하는 말이 통일부가 밝힌 게 그런데 북한이 이 물자 지원을 거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이 방역물품 대북 반출을 6차례 승인을 했지만 북한이 거부해서 실제로 북한 땅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그거 북한에 전달 안 됐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해철 의원 말만 갖고 안 되니까 나와 있는 다른 자료를 보자. 2021년 2월 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북한 보건의료 동향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관과 단체 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 이후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건의료 대북 지원은 어떤가? 똑같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29일까지 한 건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년 동안 방역물자 대북 지원, 북한에 들어간 거 없었다 이렇게 밝혔죠. 그게 이제 두 개가 겹쳐지면서 2020년 1년간 2021년 1월 29일까지 없었다. 사실은 2019년 말 이후로 없었다. 그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그 열화상 카메라 안 들어갔습니다. 분명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2019년 말 이후 지금까지 북한 땅에 이 대북 사업으로 들어간 거 없었다. 대북 반출이 없었다. 통일부 거쳐서 간 거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통일부의 그 판단 근거, 그게 이제 불확실해지죠. 북한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구나 이게 북한하고 무슨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공무원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부에서 대북 반출 승인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합의서 확인했다고 한 그 부분, 이거 믿을 수 없죠. 대북 반출 승인한 모든 사건 이거 수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UN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아주 긴급하다. 이거는 그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다 해갖고 아주 긴급하다고 서둘러서 2020년에 제재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때 보면 긴급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이틀 만에 승인을 해준 2번 중에 1번은 그렇게 이틀 만에 해줬습니다. UN 제재 면제 위원회에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북한에 갖다 줬다. 북한 지원에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국민은 속이고 2022년까지 북한에 간 적이 없다.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긴급하다고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제재 면제 신청을 대행해 준 통일부는 뭡니까? 이거 다 우리 통일부가 해주고 있죠. 결국은 UN 제재면제위원회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2020년 열화상 카메라 제재 면제를 받을 때 UN 제재면제위원회에다가는 인도에서 만든 열화상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국내 뉴스에서 확인된 바로는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이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승인 받은 것과 실제로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한 게 다르면 이 승인 신청은 허위가 되죠. 무효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이 업체가 또다시 면제 신청을 하는 거, 그거는 받아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저 겹겹이 쌓여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앞에 나서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2022년 2월에 또다시 이 열화상 카메라 북한에 보내겠다 하면서 UN 제재 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UN 제재 면제 신청을 하는 건 뭘까? 보낼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이미 2020년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게 멈춰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무조건 받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오는 거 그게 홍수 때문에 오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오든지 무슨 돼지열병 때문에 오든지 받지 마. 그래서 딱 멈춘 건데 북한에 보낼 거다. 그쪽하고 이미 그 체결서가 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못 보냈는데 지금 또 보내겠다. 이러고들 있는 건데 왜 이럴까? 바로 이 뉴스가 2022년 2월 3일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2020년 7월에 열화상 카메라를 북한에 보내기로 해서 유엔에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북한에 못 갖고 들어갔다.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국내에 본인이 북한에 갖다 줬다고 하고 통일부가 갔다고 했는데 2022년에 와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못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유엔에 제재 면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김한신 대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열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미 중국산이라고 국내에서는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놓고 중국산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북한에 어디의 누구에게 이거를 갖다 주는지는 밝힐 수 없다. 비밀로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가져갈지 언제 가져갈지는 우리끼리 북측 상대하고 협의할 것. 아직 정해진 것도 없다. 그런데 제재 면제 신청부터 받고 그쪽이 쉬우니까. 이게 이제 유엔 제재 면제가 거의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같은 날 서울 평양뉴스에서 이 김한신 대표의 말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열화상 카메라는 단둥 보세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내 그것이죠. 2020년 7월에 자기네가 이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를 갖다가 단둥 보세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못 줬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승인 기간이 다시 2022년에 이 제재 면제 신청을 한다. 그때 거짓말한 거를 본인이 또 인정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그 매체가 선데이 저널이라고 있죠. 미국 선데이 저널. 거기서 2020년 9월 16일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선데이 저널에서 2020년이니까 바로 그 당시 아닙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0년 7월 27일에 장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7일에 장관이 된 것이죠. 지명은 좀 일찍 됐지만. 그러면 장관으로 출근을 해서 3일 만에 7월 30일에 한 일이 뭐냐. 이제 최초의 승인 사건이 경기도와 김한신의 이 열화상 카메라하고 뭐 10억 원 반출 승인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8억 원입니다. 이때는 7월 30일에 김한신이 신청한 경기도와 김한신이 신청한 8억 원 규모의 방역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승인이다. 그런데 선데이 저널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때 이제 9월이니까 이미 많은 게 밝혀졌죠. 유엔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열화상 카메라는 여기 들어있지도 않았다. 이때 못 보낸 게 아니고 아예 없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대체 북한의 어느 단체에 이 8억 원, 열화상 카메라 빼고 8억 원이라는 것이겠죠.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됐는지 이것도 비밀이다. 심지어 여기 있는 물품들, 북한에 지원하는 물품들이 중국산이다. 아니 코로나 관련 지원 품목이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채워졌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김한신 씨의 그 뭐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여기에 이제 혐의를 좀 의문을 품는 게 중국산을 잔뜩 사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 8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어디서 조달이 된 거냐. 그리고 그 돈이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거 의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죠. 이거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야
미국 선데이 저널은 2020년 9월 현재의 이야기지만 2023년 현재 우리는 이 물품이 북한에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혐의는 더 커진 것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거 참 뭔가 이상하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그 뉴스들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에 남북 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데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위원회입니다. 8월 4일입니다. 이미 방북 신청 이런 거 전혀 지금 보면 없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 물품을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북 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누가 있는가?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씨, 민간 남북경제교류협의회,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 경제인연합회, 아주 큼직한 데가 들어있죠. 그리고 하루 뒤 2021년 8월 5일 통일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그 1조 원이 넘는 그 붕 떠 있는 돈, 그거로 민간단체 한 20군데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약 100억 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류협력은 문이 꽉 잠겨버리고 지금까지 없는데 그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지원은 받았겠죠.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 지자체에 지원을 하면 돈이 가죠. 직접 안 가더라도 돈이 융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품을 샀다, 뭐를 했다 보면 돈이 가니까 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단동에 무슨 창고에 넣어놓고 못 갔다. 이 짓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이 김한신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관련해서는 2014년 9월 달에 신동아를 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김고중 전 현대아산 부사장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 본인 말입니다. 김한신 사장의. 세상 떠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 그리고 현대건설하고 개성 신의주 사이에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성 신의주 고속철도 사업을 한다고 한 이것 때문에 계약 사기 혐의로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돼서 중국 감옥에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갇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통일부의 이인영 장관, 그쪽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활동을 했던 김한신. 그런데 그는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월 17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남북 고속철도 추진특별위원회라는 거를 두고 거기 자문위원장에 김한신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참 중요한 인물인 것 같죠. 이때 김한신 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G한신 국제 컨소시엄의 대표다. 그리고 이때 그 G한신 국제 컨소시엄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개성 신의주 간의 국제선 관광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이 된 김한신 대표가 밝힌 내용은 우리 이 컨소시엄에 우리 G한신하고 삼부토건, 한국종합기술, 신우 ENG 이게 다 들어와 있다. 여기에 중국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알 수 있죠. 우리 지난 4년 동안 이 1조 원씩 그렇게 확보가 돼 있었던 돈이 있고 눈먼 돈이 있고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대북 사업자들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 북한 지원의 실행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이런 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사업자들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아주 맹렬하게 사업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북 사업자들은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애로사항을 그래서 우리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걸 다 준비해서 북한에 가져가려고 했더니 안 받아줘서 중국 땅에 창고를 빌려서 거기 넣어놓고 있다. 그러니 창고 보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거 지원해달라.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사다 넣었다. 다시 사다 넣는 구매를 하고 그걸 파는 사람도 돈 버니까 그래서 이 재구매 비용은 돈을 더 줘야 된다. 그 막대한 돈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이게 대북 사업의 사령탑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통일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질병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북 사업자들은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대북제재 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5년간의 승인 사례 그거를 전부 재조사해야 하겠다. 이런 점입니다.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제재 구멍 뚫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려고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 그게 먼저 제재 위반으로 그게 먼저 밖에 끌려 나올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